오늘 임종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두해서 흰 것은 흰 것대로 검은 것은 검은 것대로 되길 기대하고 민간인 사찰이니 블랙리스트니 하는 주장들이 터무니없는 공세라는 것이 확인될 거라 큰소리 쳤습니다. 근데 오늘 동아일보에 보면 임종석이 2월 설 전후해서 교체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년의 설은 2월 5일입니다. 자, 이때 임종석이 그 다음에 정무수석 그리고 국민소통수석 등이 교체되는 방안이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거죠. 자, 조국은 임종석이 교체되더라도 버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조국 밑에서 있던 특감 반원에서 난리가 났는데도 조국이 버티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국은 문정권을 지금 떠받치는 우병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문정권도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우병우를 교체하지 못하고 버티다가 저래 된 것처럼 이 문정권 또한 조국을 바뀌었을 때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조국을 자신들의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종석이 후임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자, 어제 그런데 김정은이가 친서를 보냈어요. 이게 또 변수로 돼 가지고 서울 답방 가능성이 살아나면 임종석을 놔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종석은 북한이 한국에 파견한 뭡니까? 출장소장입니까? 청와대 북한 출장소장이 임종석입니까? 이런 보도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국에 올 때 없게 되면 김정은이가 실망을 해서 한국에 올라다가 임종석이 없으니 내 갈맛이 떨어진다 그더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뭔 말이에요? 김정은의 간첩입니까?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왜 언론은 그런 말을 쓱 해놓고는 해설을 하지 않는 겁니까? 예? 왜 김정은이 오는데 임종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첩이면 간첩이다. 아니면 둘이만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다. 근데 임종석이 언제 김정은이를 만났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모르게 왔다 갔다 한 거 있습니까? 자, 대학 다닐 때 주사파 했고 그동안에 북한을 대변하면서 돈 받아주러 다니는 일을 해서 임종석은 시종일관 인생 자체가 북한의 대리인이었다라는 부분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보도를 합니까? 자,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이 이달 초에 핵심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을 설 전후에 새롭게 임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김태우 문제를 부산파와 주사파의 대결이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결국은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보고에도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건설업자 최모 씨도 부산파하고 가까웠고 김태우도 부산파 쪽에 섰을 가능성이 있고 그 속에서 반격을 받아서 이제 밑에 꼬리를 자르는 걸로 합의가 돼서 쫓겨난 김태우와 건설업자 최 씨가 화가 나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임종석과 윤영찬 그리고 한병도의 교체는 이 정무수석 한병도는 임종석의 꼬봉이지요. 그래서 이들의 교체는 정해준 수순이다라는 여권 내부의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임종석 후임을 놓고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는데 임종석은 사석에서 더는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뜻에 따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만 임종석이 남북
공동선언 이행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남북관계를 조율해온 만큼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사태도 한 달 뒤로 미루어질 수 있다. 임종석이는 김정의가 12월 달에 왔으면 안 잘렸겠네요. 김정의가 또 서울에 와가지고 문 앉혀놓고 문 대통령 저 임종석은 내가 신임을 하니 자르지 마시오. 이렇게 했으면 안 잘랐을 거 아니에요. 북한 때문에 안 잘리고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결정하겠지만 아직 언제 올지도 모르는 김 위원장의 답방 때문에 임종석을 기약 없이 유임시키는 것이 꼭 맞는 일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자, 김정은 때문에 교체가 연기되고 있는 임종석. 이게 지금 오늘 이 칼럼 제목입니다. 자, 제가 장담을 합니다. 조국도 임종석과 버티겠지만은 같이 쫓겨나게 될 거라 봅니다. 자, 질책보다 분위기 쇄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김정은의 서울 답방 시점에 따라 임종석의 임기도 근무도 미세 조정될 거다라는 웃기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청와대 너그들이 북한의 똘마니들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김정은이가 올 듯 하면서 자, 1월 달에는 3월에 갈게, 3월에는 여름에 갈게, 여름에는 가을에 갈게 이러면 임종석은 끝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겠네요. 자, 문은 연초부터 성과 활력 위한 쇄신 드라이브를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잘 안 될 거라 보입니다. 왜 잘 안 될 거냐? 오부에서 경제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1월 2일 신년사를 발표하고 11월 전후에서 신년 기자회견도 하겠다. 그래서 신년사 기자회견 인적 쇄신으로 경제 부분의 성과도 올려보겠다 하겠지만 경제가 네 마음대로 성과 올리려고 하면 올라가고 그게 되는 건가 묻고 싶어요. 자, 임종석이 교체될 때는 이낙연은 교체되지 않고 이낙연의 무게가 더 실릴 거다. 자, 그래서 이 홍남기 지금 부총리한테 원톱이 됐다. 이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각의 힘을 더 실을 거다 하지만 홍남기는 껍데기고 홍남기 뒤에 김수현이가 실세라고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도도 바꾸어서 당과 내각에다 힘을 실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김정은의 답방이 2월 말로 결정되면 임종석이 교체 시점도 한 달 정도 더 미뤄져서 2월 말까지 할 거라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서실장 하는 역할이 북한하고 뒷구멍 파는 것밖에 없습니까? 두더지임입니까? 두더지임? 기가 찬 인간들입니다. 자, 여권에서는 이미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데 노영민 주중대사, 그 다음에 이 또 우윤건도 그런 데였는데 최근에 무슨 1,100만 원인가 이 김태우 폭로로 좀 어렵겠죠. 그 다음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현수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봐야 돼요. 문 정권 들어서 작년 6월 달에 국정원 기조실장이 되었는데 예산을 담당했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올해 8월에 북한과 관련되는 특수활동비 문제 등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사퇴를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석수 감찰관이 그 자리를 신현수에 이어서 갔지요. 그런데 그 신현수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비서실장으로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신현수가 비서실장이 되어서 들어간다면 아마 완전히 문 정권의 지금 이전 전반기를 부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임종석이 교체되는 것은 부산파에서 지금 김태우를 가지고 한번 세게 밀었는데 부산파가 결국 승리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분석될 수도 있고 또 홍석현 등의 여시제
뭐 리셋코리아 쪽도 마찬가지로 그쪽이 임종석 쪽이 교체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임종석이 이낙연을 이렇게 설정한 걸로 보이는데 이낙연 총리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도 보여요. 지금 문 정권이 2년이 다 돼 가는데 총리를 안 바꾸고 그냥 갈 것이냐. 결국 임종석의 교체는 이낙연의 교체하고도 연관되고 조국의 교체하고도 연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문준용에 이어 문재인의 딸과 사이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의 딸, 이 다혜라는, 문다혜가 문재인 부부의 구기동 빌라를 가지고 있었죠. 자, 구기동 빌라는 문재인이 얼마 전에 작년에 당선이 되어서 청와대로 올 때 살았던 홍원동의 빌라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2012년 대선에 구기동 빌라에 살았지요. 그러다가 문재인이 홍원동 빌라로 또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2012년에 살던데 계속 살지 홍원동으로 바꿨느냐. 거기서 떨어졌잖아요. 거기에서 또 뭡니까? 암체험가 해가지고 이거 이 체어에 누워 있었는데 비싼 것이 뭐니 구설수도 좀 있었지요. 그래서 아마 재수가 나빠서 바꾼 걸로 보이는데 이 빌라는 당시에 사이 집을 문재인이 들어가 살았고 사이와 딸은 내려가 가지고 양산에 사는 집 스와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집은요 2010년 3억 4,500만 원에 문재인의 사이 서모가 샀던 집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11일 날 사위가 딸한테, 그러니까 부부간에 정려 행태로 넘겼고, 그리고 이 딸한테 정려된 이 집이 7월 10일 오모라는 사람한테 5억 1천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8년 만에 이제 1억 7천만 원 정도 불어서 팔려졌는데, 문제는 뭐 8년 만에 1억 7천이 불었느냐, 그거 요즘 부동산 이 상승에 비하면 그 낮은 거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빌라에는 문재인이 2012년 대선을 치르면서 살았고 2016년에 거기서 구기동에서 홍원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거주했고, 그 다음에 문이 여기 들어가서 살면서 딸과 사이는 양산에 문재인 집으로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문재인이 다시 홍원동으로 가니까 딸 사이가 구기동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사이가 마누라한테 정려를 했고, 그리고 마누라 이름으로 팔은 겁니다. 자, 이 좀 비정상적이죠. 아무리 예를 들어서 장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대선 후보라도 너희들 그 집에서 나왔어, 저 양산에 우리 집에 가서 살아, 그 집은 우리가 들어가서 살란다 이러면 사이가, 아니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에 왜 당신이 들어와서 사요, 돈이 없어 하나 구해가 사시오 이랬을 건데, 집을 사고 하면 유력 정치인은 뭐가 신경이 쓰입니까? 돈의 출처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새로 샀다 하면 그 돈이 또 어디서 나왔냐, 대선 때 문제가 되니까 사이 집에 들어갔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그리고 사이나 딸은 저 가서 살아면 또 살아요. 그럼 이렇게 말을 잘 듣는 사이하고 딸은 어떤 사이와 딸일까요? 사실상에 그 집을 내가 너희들한테 사줬다 이랬을 때 보통 이렇게 말을 잘 듣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이도 보면 별 그게 없어요. 딱 두 쪽밖에 없는 친구 같아요. 그리고 와이프는 뭐 저 딸은 요가 강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의당 당원이고요. 자, 문준용이 지금 공동 창업했던 회사를 그만뒀다 했는데 이 사이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는데, 이 사이가 얼마 전까지 청와대에 문재인이 유기견 하나 입양했다 해가 까만 유기견 톨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 유기견 이름을 딴 회사의 게임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게 올 초에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이 서모는 38살인데 딸보다 3살 많아요. 직원 20명짜리 모바일 게임 업체 토리 게임즈에서 근무를 2월달까지 했고,
2014년에 이렇게 설립된 토리게임즈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사인은 2016년 2월, 그러니까 2016년 2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이제 이 재작년 2월 달에 이 회사에 입사해서 기획 및 사업 담당 팀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이가 인터넷에 올린 프로필을 보고 회사 측에서 연락해 채용했다. 이 말이 믿깁니까? 아니, 요즘 같은 구인난 시대에 바로 팀장을 뽑을 때 인터넷 프로필을 보고 회사가 연락한다? 뭐 그렇다 칩시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원래 회사 이름은 토리게임스가 아니고 NX 스튜디오였는데 신작 게임, 그러니까 2017년 11월 신작 게임 마가라 3 국지를 출시를 앞두고 회사 이름이 어렵다 하자 토리게임즈로 바꾸었고, 회사 관계자는 원래 이름이 NX 게임즈로 바꾸기로 했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다는 걸 알았고 뒤늦게 이 지금 이름을 뭘로 할 건가 고민하다가 사이 서씨가 토리가 괜찮을 것 같아 해서 글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일개 팀장이 회사 이름도 저거 장인이 청와대에 데려가 키우는 유기견 이름으로 토리게임즈로 하자 하니 그리 결정된다면 사이가 팀장이 아니라 사실상 이 회사 주인입니까? 자, 그래서 작년 7월에 대통령 되고 입양을 해서 청와대에 키우고 있는 개죠. 좀 유명한 개죠. 그런데 개명 당시 직원들은 토리가 문재인의 반려견인 줄도 몰랐는데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 얼마나 자기적입니까? 자, 그러면 서가 문재인이 사이인 줄을 모르고 채용해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자, 어쨌든 사이가 대통령 친인척인 게 알려지면 회사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그가 우리 회사에 다니는 것은 비밀로 하고 있었고 아는 사람도 소수였는데 퇴사자들에게 말이 번져나가고 업계에 퍼져 있었고 사이가 입사했을 때는 장인이 대통령도 아니었는데 특혜를 바라고 채용한 것은 아니었고 사이가 부담스러워 했다나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씨는 이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로스쿨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로스쿨 때문에 이종배 대표 등이 그렇게 사시 폐지를 하고 있는데 자, 별것도 없어서 이제 경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자기 장인이 유력 정치인이니까 로스쿨 갈라 했냐. 장인이 변호사기도 하고요. 자, 그 2010년 3월에 부산의 성당에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로스쿨을 가게 되면 시끄러울까봐 못 가고 그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토리게임즈 측은 이 사이가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저도 뭐 사이가 그만두고 해외를 나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걸 들었는데 언론에서도 이 딸과 사이가 해외로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청와대 측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해 나간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다면 이게 왜 이런가? 이번에 폭로되고 있는 내용과 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딸과 사이의 집으로 돌아가서 저렇게 사이가 쥐돈 주고 산 것을 마누라한테 정려하고 마누라 이름으로 팔았다는 것은 사이가 애초에 그 집을 살 때 들었던 돈 3억 4,500만 원이 실제로 사이 돈이 아니라 처갓집에서 나왔고 사이가 집안이 잘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몇 년 전부터 집안이 좀 비난했는데 딸이 좋아서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관계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갓집 돈으로 집을 샀고 그런데 딸이 사면 처음부터 그럼 딸이 샀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딸의 집 출처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돈을 사이한테 주고 사이가 이름으로 해놨다가 이제 그걸 팔고 정리를 하고 이제 해외로 가든지 해야 될 타이밍에 그러면 사이가 지 돈도 아닌데 처갓집 돈인데 지 이름으로 해놓고 지가 계약 당사자로 팔면 그 문제가 되니까 마누라한테 정리를 하고 그래서 딸이 그 집을 팔아서 5억 1천만 원을 챙겨서 해외 나갈 때 들고 나갔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사이서가
마누라 문다혜에게 정리한 시점이 사이가 회사를 그만둔 직후라는 거죠. 서 씨는 2016년부터 일하던 토리 게임즈를 지난 3월 달에 그만뒀다는 겁니다. 자,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회사에서는 일하는데 이 서 씨가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 씨가 처음 입사할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되기 전이었는데 작년 5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조심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지자 힘들어했다 이러고 서 씨가 퇴사 이후에 딸과 네팔 등으로 봉사활동을 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여권의 한 인사는 해외로 갔다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도 왜 부부간에 정려를 했느냐는 이 석연찮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확인할 게 뭐 있어요. 빤해 보이는데 그래서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수석실이 이런 걸 관여 지금 하지도 않는가 묻고 싶고요. 청와대는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데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원래 사이 돈이 아니었다면 그 돈이 누구 돈이었냐고 통장을 한번 뒤질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 특징도 아들도 게임, 사이도 게임, 그 집에는 게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도 게임 회사를 공동 설립해서 이사를 맡고 있다 했다가 망했다고 다시 설치 미술한다고. 그 다음에 사이도 게임 회사에 있다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아들이나 사이가 다 그만둔 시점들이 3월쯤 거의 망했고 그 다음에 사이 회사도 오늘 3월 달에 사이가 그만뒀어요. 아들하고 사이가 동시에 3월쯤에 게임을 그만둘 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1월 달에 극단으로 때리다가 1월 달 이후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하고 싶을 뿐이에요.